여기 있죠. 강제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뭐 1번에서 인적 관련성은 뭐 나왔죠. 인적 관련성 나온다고 찍어줬던 거고, 인적 관련성에서 공동정보, 간접정보, 교사도 포함되고 필요적 공범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뭐 형법에서도 나왔죠. 필요적 공범. 필요적 공범도 인정된다. 맞고. 자, 통신 제한 조치가 장점 중에 하나가 내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내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내사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 검사 신청을 법원에 허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했죠. 통신 제한 조치 대상이. 그 다음에 3번 통신비밀보호법 12조 이게 개정조문이거든요. 이거 나올 거라고 찍어줬잖아요. 통비법에서 다른 거 형소법 개정된 거는 시험에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개정된 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되는데 시행되지 않은 건 안 나왔고, 통비법은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까지 돼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답지문까지 제가 이걸 주니까 저도 황송합니다. 황송하고 기뻐요. 제 수험생 들었던 학생들한테 제가 뭔가 보답을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다른 학원에서 가르쳤겠지만 만약에 안 가르쳤다면은 형법에서도 불능무수의 위험성을 찍어줘서 문제를 설명드렸고, 형사법에서도 팩기 감청을 따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문제와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몇 번 했죠? 2번? 3번인가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국회 통과되자마자 한 번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국회 통과하고 대통령 공포하거나 설명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또 설명을 했던 3번인가 설명했던 내용 기억합니다. 사경은 인터넷 회신 통해서 송신 수신한 전기통신 대상으로 할 때 뭐 통신제한조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 보관 등을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 검사에게 신청, 이거 맞아요. 14일 이내 신청하는데 검사가 이때부터 법원에다가 청구할 때는 이때는 14일이 아니고 7일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할 때 14일이고 이렇게 들어올 때 7일이라고 설명했던 거 답은 바로 떨어졌죠. 근데 카페 보니까 팩기 감청 적중인데 저는 안 봤어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소거하지 마시고요. 강사가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이라는 게 있고 촉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이런 감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한테 칭찬받을 거는 이거를 팩기 감청을 진짜 3번이나 설명해가지고 요 숫자까지 숫자 바꿔놓은 것까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 수업 들었으면 맞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보니까 수업 들었는데도 본인이 안 나올 거라고 제껴가지고 틀린 학생이 있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맞춰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점유 수반하는 거 맨날 그림 그려가지고 맨날 그 인형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죠. 점유 수반하는 경우에는 영장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요 지문이 팩기 감청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뭐 공소자질 동일성 관련된 쟁점이 어려운데 나머지 뭐 천천히 봅시다. 뭐 형소법은 설명할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총평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어려운 게 없어서. 이념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정 절차에 따른 실제 진실을 발견이다. 적정 절차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죠. 실체 진실주의는 적적 실체 진실주의하고 속적 실체 진실주의로 구별할 수 있는데 뭐가 더 강조된다고요? 요게 더 강조된다고 그랬고, 이거는 문제 많이 했죠. 적법 절차는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적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법률이 정한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이게 틀렸죠. 내용도 적정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한 거 엔드, 그래서 옛날에는 적법 절차 원칙인데 지금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적정 절차 원칙이라고 한다고 했죠. 내용까지 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뭐 신속한 재판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 뭐 쉬운 판례죠. 쉬운 쟁점. 1번은 정답은 3번. 금방 할 겁니다. 많이 들어왔나요? 궁금한데 한 300명 또 다 나갔던데 아까 다시 밥 먹고 들어왔나? 몇 명이 들어왔나요? 200명.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래 내가 설명 좀 해주지. 천천히 시간 좀 끌어야겠다. 빨리 좀 데리고 와라.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잘 찍었는데. 아이씨. 자 봅시다. 2번 2번. 자, 좋네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관한 경우 공판 절차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 위법한 소송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변호인 소송 행위 세율한 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하여 다시 판결한다. 이건 맨날 했죠. 필요적 변호 사건에 변호인 없으면 항소심에서 뭐한다? 파기 재판. 이건 나온다고 했잖아요. 국민참여재판 거치지 않은 경우는 파기하고 1심을 환송하는데 필요적 변호 사건하고 공시공달 위반은 파기하고 항소심은 속심의 성격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한다. 이건 중요 지문이라고 했죠. 2번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항소유서 제출 기간을 경과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 국선변호인이 안 냈어요.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기책사유를 부문하고, 아니죠. 피고인이 잘못 없는데 우리나라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무슨 조력받을 권리라고 했습니까? 충분한 조력받을 권리라고 했죠. 근데 국선변호인 선정되는데 이 새끼 외국 놀러가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새끼 자르고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하고 다시 기록 접수 통지한다고 그랬죠. 피고인의 기책사유를 불문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할 조치를 필요까지는 없다. 아니죠. 피고인 잘못 없으면 새로 선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X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정답은 2번. 뭐 쉽죠 뭐 이런 거.
3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이 길 통제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국선 변호인 출석했습니다. 그럼 잘못은 아니죠. 어쨌든 변호인 둘 중 하나만 나오면 돼요. 사선 변호인 이해 공판기일부터 계속 출석해서 변호권 행사했다. 사선 변호인 변호권을 제한했다고는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4번은 뭐 2급 시각장애인 있는 경우 명시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해라. 맞죠? 뭐 쉬운 쟁점이죠. 2번은 정답은 2번. 3번 수사의 조건. 이것도 뭐 수사의 조건 혐의가 두 군데 나오죠. 혐의가 수사의 조건 수사 개시할 때 혐의는 주관적 혐의라고 했고 체포 구속할 땐 객관적 혐의죠. 뭐 구체적인 범죄 혐의다. 맞고 주관적 혐의 맞고요.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 강제수사 둘 다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수사의 조건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떤 여자 사귈래 어떤 남자 사귈래 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랬죠. 수사의 조건을 둔다는 얘기는 인권침해 요소가 높기 때문에 수사를 많이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다.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다. 강제수사든 임의수사든 수사의 조건 당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2번이 답이고 친고죄 세무공무원 고발일수에 논할 수 있는 범죄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는 얘기고 위법한 함정수사 종합하여 판단한다. 맨날 이게 종합하여 판단한다. 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죠. 종합하여 판단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2번. 4번도 뭐 앞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형수법은 뭐 이 정도 출제를 된다면 다음번에도 이 정도 된다면 형법을 어렵게 내는 거는 가능해도 형수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너무 파트가 분량이 적기 때문에 형수는 뭐 고소능력은 사회생활사 이해관계에서 의사능력 충분하다. 행위능력 없는 자, 미성년자도 고소능력 있다 그랬고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를 고소한 사건이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죄. 이거는 문제풀이 2단계에서도 문제 한번 내는데 그때 똑같은 문제 냈죠. 이것도 검사가 친고죄로 고소해서 공소제기하면 친고죄로 보는 거예요. 공소한 변경 절차여서 공소사실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아 친고죄로 기소한 거예요.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 되는지 고소는 적극적 소송조건이니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을 조사 판단해라. 맞죠? 법정대리인 고소권 이건 뭐 쉬운 거죠. 고소권은 고유권이죠. 그래서 누가 안 날부터 한다? 법정대리인이 안 날. 그래서 이거 맨날 강간으로 예를 들이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딸내미가 여고생이 앞집 아저씨 앞집 사람한테 강간당했는데 이제 배가 불러온다. 언제부터 기사 나느냐? 미성년자가 안 날부터 기사 나느냐? 법정대리인 안 날부터 기사 나느냐? 법정대리인 자신이 안 날부터 진행한다. 맞는 지문. 자, 대리에 의한 고소 이미 대리 얘기하는 거죠. 자, 대리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 증명되는 것이지 위임이라는 위임장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할 필요 없다 했고 고소 불가분은 친고죄만 적용되지 즉시 고발이나 반의사 불벌 같은 경우는 준용되지 않죠. 그래서 조합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555 XX 찾으시면 555 XX 정답은 4번. 이것도 쉽네요. 자, 또 봅시다. 다음 문제. 금방 끝나겠네요. 금방. 영상 녹화다. 이거는 저 토요일날 금요일날 기본 강의하고 온 내용이 나왔어요. 물론 1번 지문은 뒷부분에 나오는 쟁점이긴 하지만 기본 강의 듣는 학생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왔죠. 보시면 뭐 기본 강의 수준에서 보시면 2번부터 볼게요. 검사 또는 사경은 수사에 필요할 때는 피해자 아니죠. 참고인이죠.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영상 녹화하려면 고지가 아니고 얘는 뭐 받아야 돼요? 동의하는 거죠. 틀렸고. 피해자 진술은 영상 녹화할 때는 동의받아. 이 거꾸로 써놨죠. 고지. 그러니까 틀렸고. 자, 피해자 진술의 영상 녹화 완료한 후에는 이건 또 19는 2차 답이죠. 별도로 녹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그랬죠. 서면 첨부. 그래서 이것도 X죠. 2, 3, 4 X죠. 정답은 그냥 1번이죠. 소급법 기본 강의 학생들 지금 딱 2주 차거든요. 딱 첫날 이거 하고 왔어요. 어저께 밤에 2시부터 6시까지 이거 하고 왔는데 다 나왔어요. 법원의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부 또는 일부는 속기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속기나 영상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1번. 쉬운 쟁점이 나왔습니다. 자, 6번 피해자 신문. 그때 피해자 신문도 어저께 두 문제 나온다고 제가 얘기하고 왔거든요. 영상 녹화하고 피해자 신문 2개 나오니까 체크하라고 했는데 피해자 신문 나왔어요. 후방 착석도 딱 어저께 딱 설명했습니다. 기본 강의 딱 3일차 강의했습니다. 후방 착석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쟁점인데 그건 뭐 나중에 또 뒤에서 하고요. 피해자 신문은 의견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때는 중간에 얘기하고 싶으면 경찰에 승인 얻어라. 이거 어저께 설명했던 거 나왔고요. 검사 또는 사경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동석시킬 수 있다. 근데 대신 진술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쁜 여기자 아름방송 기자 앉혀가지고 뒤지게 까여서 엄청나게 싸웠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정답은 3번. 이 이후로는 안 앉힌다고 했죠. 옛날에 한번 뒤지게 한번 당해가지고. 그래서 대진 진술하면 안 됩니다. 3번 답이고. 이거는 뭐 몇 번 나왔죠. 인지 전에도 인지의 가능성만 있으면 이 수사는 적법하다는 거죠. 진술 근거를 부인할 수 없다. 뭐 정답 3번 쉬운 거 나왔어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건 쉬운 겁니다. 7번. 어저께 한 개 3개 나왔구나. 어저께 기본 강의 하면서 3개 나왔구나. 영상 녹화 고소는 그 전날 했고 영상 녹화 나왔고 피의자 신문 나왔고 그 다음에 긴급체포 장신중 총경 설명하면서 딱 했던 거 바로 답 나왔죠. 3개 나왔네. 어저께 한 거 3개 나왔습니다. 장신중 총경이라고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거죠. 자, 피의자 대면 조사 써드리죠. 피의자 대면 조사 되는 거. 시간이 남으니까 형사법에 뭐 시간 남으니까 피의자 대면 조사 적법성 체크하는 목적으로 가능하고, 자, 하지만 서류를 보강하는 목적이나 합당성을 체크할 목적으로는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피의자 대면 조사는 임의수사다, 강제수사다,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다. 쟁점이죠. 바로 나왔죠, 답. 합당성이나 서류 보강하기 위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1번 끝. 가발성, 범위 형성, 시간적 형사성에 체포의 필요성도 요한다. 엄청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3번 체포 영장이 발부된 피해를 체포하기 위해서 주거 수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쟁점 하나가 이번에 개정된 조문이 들어간 거죠. 자, 이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된 게 피의자 수색할 때는 이게 추가된 거예요.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이게 추가됐죠. 이번 개정된 조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4번 야 이 짭새 그러고 모욕죄했던 거죠. 이거는 체포의 필요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정답은 우리 아까 1번 답입니다. 자, 8번 영장실질심사 뭐 쉽네요. 형사법 쉬웠네요. 자,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검사, 변호인은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 의견 진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는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의견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 신문하고 똑같죠? 자, 2번 구속전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지방법원에서는 직권은 변호인 선정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영장이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제외하고 포함하고 제외하고.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지문이라고 했죠? 3번 자, 법원은 변호인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될 때는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이 끝부분까지 보라고 했어요. 다시 선정한다가 아니라 짧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피의자 신문하는 경우 법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접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검찰청 동그라미, 반환 동그라미,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왜 산입 안 한다고 했어요? 수사를 못했다고 했죠. 이거 지금 검찰청 법원에서 갖다 주고 피의자로 가서 영장실질심사하는 동안에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거 계산에서도 많이 풀었죠. 계산 사례용으로도 많이, 뭐 4월 1일, 4월 10일, 4월 1, 2, 뭐 3, 4 빠지고 5, 6, 7, 8, 9, 10, 11, 12, 4월 10일, 24시 하면서 많이 풀었던 거죠. 사례용까지 풀었던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9번 아까 설명했고요. 신났습니다. 9번 신났습니다. 10번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압수수색이 요새는 옛날에 한 문제 분량인데 요새는 뭐 요새 한 3개씩도 나오고 2개, 3개씩 나온다고 했죠. 몇 개 나오는지 볼까요? 우리 통비법에서 하나 나왔고 압수수색 2번, 공사시 동일성 2문제 나왔구나. 자, 10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수형이 나와서 이게 개수형 하나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관련 혐의 사실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집행 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식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고 현장에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반출할 수 있다. 또한 그것도 어디 있냐? 그것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죠. 이것도 제가 맨날 내는 거죠. 기재되지 않아도 반출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만 반출할 수 있다. 맞는지 뭐. 니은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된 거 구분 없이 임의로 뭐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맞고. 디귿은 새누리당 현행의 사건이죠. 갑에 대해서 영장받았는데 을과 병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지 뭐. 야, 이게 또 나왔어요. 이게 또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 있어? 종군당 제약 판례 나온 이후에 이 선별이죠. 이 쟁점, 이 선별. 여기 포인트죠.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게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언제 나왔냐면 18년도 국가직 7급에 나왔죠. 이게 18년도 3월달 판례인가 4월달 판례가 나왔는데 국가직 7급 나오고 18년도 2차 시험에 나오고 19년도 1차에 나오고, 야 진짜
대박이네 진짜. 19년도 2차에 나오고 그 다음에 19년도가 3차까지 쳤죠. 19년도 3차까지 나오고 아니지. 미안. 18년 2차 치고 18년 3차 쳤구나. 18년 3차까지 있었구나. 19년 1차 치고 19년 2차 쳐가지고 막 학생들하고 다음에 20년도 1차에 나올 것인지 내기했던 거. 20년도 1차 나올까요? 했더니 안 나옵니다. 나옵니다.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연달아서 무슨 똑같은 판례를 4번 내고 5번 채까지 될지는 몰랐는데 이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20년도 2차 이게 학생들한테도 내기 걸어야 되겠네. 나올지 안 나올지. 선별하면 얘기가 끝난다고 했죠. 압수수색이 파일 제출과 압수수색. 여기서 압수가 수색이 끝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사무실까지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맞는 지문에서 정답은 4번. 자, 11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우리 근데 답은 쉬웠어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 그러죠. 쉬운 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에 무슨 요소를 고려한다?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통설의 입장이고, 일설은 공소사실은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유형적 본질에 의한 재질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거 재질 동일설이라고 해서 재질 갖고 판단하겠다는 얘기고요. 3번 비교되는 두 사실이 구성요건적 상당한 정도 부합하는 구성요건 측면에서 고려하겠다는 설인데요. 1번, 3번은 학설이 이 판례 태도가 아니고요. 판례 태도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판례는 무슨 요소를 고려하겠다?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 요 니은이 판례 태도죠. 그래서 판례 입장에 의하여 판례 태도고요. 니은이고,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은 팩트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갖고 나눈다 그랬죠. 팩트가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팩트가 한 개면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으니까 공소한 변경을 받아주는 것이고, 팩트가 두 개라면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공소한 변경 안 받아준다. 이 쟁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팩트 갖고 나눈다고 했어요. 사실관계가 몇 개인지 봐야 됩니다. 자, A. 피고는 99년 5월 일자불상경에 공사 시에 피해자의 전화통화 중에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아들에게 폭로했다고 말하며 협박했다라는 공소사실과, 자, 위와 동일한 방법 동일한 피해를 협박했다는 공소사실인데 이 사람이 99년 5월 1일인지 2000년 8월인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협박했다는 사실은 한 개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어서 공사명령을 받아준다는 얘기고요. 니은지문 2017년 10월 하순경 승용차에서 필로폰 0.3g 교부했다는 사실하고 19g 속여줘가지고 날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이거는 370만원 사기쳤다는 거죠. 필로폰 매수냐 필로폰 사기냐 에 대한 건데, 이거는 재수관계도 실체적 경합이고 재수 자체도 달라지고 행위 자체도 날짜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C.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행위를 폭행을 가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라는 공소사실과, 자, 봤더니 예비적으로 강간하려고 했는데 목을 눌렀다. 똑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살인하려고 했는 것인지 강간하려고 했는 것인지 차이가 날 뿐이지 어쨌든 팩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는 겁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없는 것은 C, B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 태도는 이거 찾는 거죠. 판례 태도는 니은 찾는 거고,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기억 A하고 C였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가운데 있는 B였죠. 그래서 니은하고 B를 찾는 것이 답입니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요거 찾는 거는 쉬웠고요. 니은 찾는 건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B냐 C냐를 찾는 게 좀 어려웠는데, 팩트가 한 개냐 두 개냐 갖고 나누면 되죠. 팩트가 두 개니까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그나마 조금 어려웠던 건 요게 좀 어려웠던 쟁점입니다. 12번부터 또 쉬워요. 위수중 배제가 법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예외적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에 대한, 자, 빨리 설명할 게 아니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그림을 보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나죠? 이거 나무 그려가지고 했던 거. 자, 이게 독나무면 독나무 독과일에서 독수과실 이론이라고도 하고 독수독과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쟁점은 1차 증거가 위수중이면 2차 증거도 위수중입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라는 것에 대한 누가 거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검사가 거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거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자, 차단되는 것을 적법 절차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차단되거나 단절되거나 소멸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준 거고요.
3번 위수중 배제 법칙은 적법절차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당한 사람이 위수중 배제 법칙 주장할 수 있다. 더 맞아요.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이건 위수중이잖아. 피고인의 유죄증을 삼을 수 있는 말같이 단수를 써놨습니다. 위수중이면 증거를 못 써요. 쓰레기 증거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3번. 4번 위수중에 파생하는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 배제돼야 된다. 다만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기 있죠.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단절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아까 했죠. 예외적인 것에 대한 누가 거증 책임을 진다? 검사. 위수중은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정답은 1번. 3번. 13번. 13번도 뭐 이것도 뭐 형사법 303조의 자백배제 법칙 인정하는 것은 자백취득 과정의 위법성 때문에 그 증거는 부정하는 것이므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인과관계 명백히 없더라도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자, 판례는 뭐를 요한다? 고문과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한다. 했죠. 첫 번째, 고문했는데 자백했습니다. 이건 인과관계 있는 경우죠. 두 번째, 고문했어요. 고문했는데 봤더니 어릴 적에 잃어버린 형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삑삑 흘리고 감동받아서 자백했죠. 이건 감동에 의한 자백이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팔레트는 자 고문하고 감동 사이에 고문과 자백 사이 인과관계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백사 인과관계 명백히 없더라도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인정한다. 이게 팔레트도죠. 자, 뭐에 따라 찾는 겁니까? 팔레트도 찾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 아이고 힘들다. 자, 자유로운 증명 쉬운 거고요. 자, 위조 신분증 제시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자,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보강 증거가 되는 거죠. 진실성 인정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보강 증거는 첨부 또는 중요 부분까지 요하지 않고요. 자,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엄증, 자증. 쉬운 거 나왔죠, 또. 자, 국헌문란의 목적, 고의와 목적도 무슨 증명입니까? 엄격한 증명사항이고, 엄격한 증명은 맞는데, 이거 보시면 형사법 쟁점인데, 형사법 과목인데, 형법 쟁점을 또 냈어요. 엄증은 맞는데, 우리 고의에 대해서, 고의 목적에 대해서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뭐예요? 미필적 인식이죠. 그래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자, 재심 이후 유무 판단하는 거죠. 재심 이후 판단 이거는 그 몰탕 고양 임신 구속 해제 하면서 하나 더 넣은 거죠. 몰탕 고양이 고양 왜 이런 몰탕 고양이 임신 다 쓰겠습니다. 몰탕 고양 임신 구속 회 그다음에 재심이 하나 추가됐다 그랬죠. 2019년 판례. 자, 이건 소송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고 했죠. 경우에는 사실 조사할 수 있고 엄격한 증거 조사가 아니고 사실 자유로운 증명이고. 자,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공모는 맞습니다. 피고인이 공모관계 부인하는 경우는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 정황 증거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맞는 질문. 목적범위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의 등과 같이 내심에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정황사실 간접사실에 의해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찾으시면 XX55 찾으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15번 사경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뭐 이것도 쉽죠. 뭐 맨날 나오는 거죠. 뭐. 검사위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정내죠. 적법성. 그 다음에 내용 인정 할 수 있다. 자, 피고인이 1회 공판 1회 사실 1심 4회 공판기로부터 일관되게 부인했죠. 그럼 결국 내용 부인한 거죠. 내용 부인이기 때문에 단순한 착오 기재로 봐서 자 적법성의 내용 부인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자, 사경 작성에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줬는데 이에 대해서 자필 기재가 빠져 있다. 또는 사법경찰을 작성한 것은 요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적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쉬운 문제. 4번도 뭐 맨날 그랬던 건데 뭐 그려드리나요 이거? 당해 피고인, 공동 피고인, 사경, 검사 작성, 피신조서. 자, 당해 피고인 공공관계 있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도 312조 사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갑과 을이라고 둔다면 갑,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성립이 인정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질문은 3번. 자, 16번. 오, 금방 끝나네요.
자, 탄핵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자, 탄핵 증거 사경리 작성 피신조서 이거 배웠죠. 내용 부인에도 유죄 증거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뭐로는 사용할 수 있다. 탄핵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X. 자, 탄핵 증거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상대방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죠. X고. 탄핵 증거는 증명력 감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건 떨어뜨리는 거지. 뭔가를 인정하는 증거, 범죄 사실이나 간접 사실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은 이것도 뭐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세요. 제가 빨리 붙으시려면 제 강의 들으세요. 제가 이전까지 조금 덜 유명했는데 계속 유명해지는 이유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인간성이 좋아서도 아니고 적중을 잘하고 강의를 잘해서요. 그러니까 제 강의 빨리 들으시면 빨리 합격합니다. 뭐 유명한 선생님들이 더 있는 거 아는데 제 강의 들으세요. 들으시면 제가 다 찍어드리고 답 점수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검사가 탄핵 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 적견부 4번이죠. 검사가 물어봅니다. 야, 너 사람 죽였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럽니다. 아니요. 그러죠. 부인하죠. 자, 이 부인 진술을 탄핵하면은 결국은 아니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본증이 되는 거라고요. 탄핵 증거 할 수 있다 없다? 신청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이거죠. 공소사실 입증하는 본증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정답은 4번. 이런 거 제가 다 찍어드리잖아요. 자, 이게 뭐 어려웠습니까 이게? 17번 증거동의. 증거동의도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팔레트도는 묵시적 동의도 받아주고 뭐도 받아준다? 포괄적 동의도 받아준다. 끝이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인 증거조사가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거 모든 증거 야 증거동의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증거동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라 정답은 1번이죠. 바로 끝났죠. 자, 재판장 허가없이 퇴정하면 두 가지죠. 자, 너 없어도 재판할 수 있다. 그 다음 뭐 시켜버리겠다. 증거동의로 간주한다. 맞죠? 3번 사기력성 A는 살인죄 혐의로 B를 긴급 체포해서 흉기를 압수했다. 근데 영장 없이 압수했어요. 그럼 위법하죠? 영장주의 위법했기 때문에 증거동의 대상이 되나요? 증거동의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죠? 증거동의는 검사 피고인이 하고 증거로 하며 동의하지 않는 명시적 의사표시한 경우 외에는 자,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에 대해서 증거로 하며 동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즉시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증거 동의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명시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쉽죠. 자, 증거 몇 문제인가 봅시다. 탄핵 증거 나왔죠. 오, 증거 많이 냈네요. 오씨 미쳤네. 오, 돌았네 얘들. 오씨 미쳤구나. 출제자가 증거밖에 모르는구나. 하나. 위소중 냈죠. 자백배제 법칙, 자백보강 법칙 2개 냈죠. 오씨 엄증 냈죠. 3개. 4개 사균작성 피신 4개, 5개, 6개 미쳤네. 7개 증거능력 내가 낸 것 같다 진짜. 7개. 나 하나 눈치챘어. 나 눈치챘다. 나 눈치챈 거 있다. 자, 이거 20년도 22년도 채용 대비네. 보실래요? 나 하나 새로운 거 봤네. 2년 안 나올 거고. 보세요. 수사 파트가 많이 나오더라고. 수사가 변호인제도 빠질 거고 한 문제. 고소 들어갔고 2개. 영상 녹화 3개. 피의자 신문 4개. 이거 나 눈치챘어요. 5개, 6개. 강제체모 7개, 8개. 보세요. 몇 문제 낸지 봅시다. 8개. 공사정수 빠져야 되고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이지랄 14개, 15개. 15개 냈네. 돌았네. 이거 22년도 1차 눈치챘어. 22년도용이네 이거. 22년도 1차 이제 개정 형소법 바뀌는 부분이 수사하고 증거잖아요. 여기서 16개네. 15개인가 지금 조금 전에 게 이거 여기서 다 냈네요 보니까. 이거 앞으로 그러면 20년도 2차에도 야 이거 개정된 거 다 가르쳐야 되나? 이 개정된 거 아니고 이거 수사 증거만 뒤지게 가르쳐야 되겠네. 자, 알겠어요. 이제 눈치 하나 챘습니다. 오케이. 앞으로 방향은 형법 형소법 확실하네요. 자, 정해졌습니다.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공판이 없더라고. 공판이 없어서 이거 미쳤나 했는데 봤더니 증거가 이지랄을 해놨네. 알겠습니다. 자, 귀엽네요. 자, 17번 18번 증거 능력 봅시다. 이것도 뭐. 자,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편집 조작될 위험성을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의 경우 인위적 개작 없이 되는 것이 증명돼야 된다. 자, 이런 것이 없다면은 그런 입증이 없는 증거로 사용하지 마라. 맞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물은 본증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죠. 독립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타당하다. 본증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지. 샥. 정보통신망 협박문자 나왔죠. 협박문자 두 개인데 맨날 나오는 협박문자죠. 협박하는 것 자체는 전무법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다. 맞고. 마약관리법 추가 증거 확보하기 위해서 핸드폰 주고 나서 저장하는 거 위법하게 수집한 거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조합하면 OX, OX. 자, OX, OX. 정답 2번 쉬운 문제. 19번. 자, 19번도요. 아마 19번, 20번 좀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거를 틀리면 안 되는 게 이거 몇 번 나와? 이거 나온다고 찍어준 거잖아. 이것도 나온다고 찍어줬던 게 보세요. 이거 몇 번 나온? 진짜 상수치에 대한 피고인 동의는 공판정에서 뭐도 가능하냐면 서면도 가능하고 구술도 가능한데 뭐로 하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라고 했죠.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이게 X잖아요. 니은 상소포기는 원심법원에 하는 거 상소치에는 상소법원에 한다. 맞잖아. 다만 소송 기록이 원심에 있을 때는 상소치를 어디에 제출할 수 있다? 원심에 제출할 수 있다. 자, 몰수 추징에 관해서 불복대성 삼아 이것도 19년도에 나왔죠. 1차가 나왔죠. 전원합의체 판례잖아요. 상소제기에도 적법한 상소제기를 다루어진다. 옛날에는 몰수 추징을 일부 상소제기 안 받아줬는데 이제는 전부 상소로 받아준다고 그랬죠.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해서 부분에 의해서 한정된다. X죠. 이것도 강의 때 일부 상소에서 했죠. 몰수 추징에 대한 상소는 일부 상소로서 옛날에 안 받아줬는데 부가형에 대한 상소니까 전부 상소로서 전부 심판 대상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했죠. 디귿침을 X고. 리을 이건 항소 이유서는 20일이고 답변서는 10일이죠. 자, 제출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조합하면 XO XX XO XX XO XX 정답은 2번. 라스트. 약식 절차. 직결 심판 될 줄 알았더만 약식 냈습니다. 자, 적절한 거. 약식 절차입니다. 벌금 구류 과료. 벌과몰이죠. 벌과몰. 1번 X. 자, 2번도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2번도 냈잖아요. 이것도 경찰 채용에서 2번인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변호인이 약식 명령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서 제출할 거 믿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네 잘못이라니까. 피고인 또는 대리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치재판 청구 기간에 청구하지 못한 때당 아니야 네 잘못이야. 네가 하는 거야. X. 이것도 몇 번 나왔죠. 3번 약식명령 고지는 검사 피고인에서 송달위에서 하도록 했다. 이것도 답 나왔던 거잖아요. 약식명령 그 재판서를 누구한테만 송달하면 된다?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된다. 변호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 3번. 2번 3번 지금 맨날 나왔잖아요. 시험에 경찰 채용 기출이에요. 이것도 알죠? 형종 상행 금지로 바뀌었죠.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중한형 선고돼요. 벌금 200에서 벌금 500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벌금 200인데 징역 1년 이렇게 올리는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안 되지만 벌금액 높이는 거 이건 선고할 수 있죠. 그래서 선고하지 못한다 X죠. 그래서 맞는 지문 찾으면 O XX O 정답은 3번이죠.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끝내려면 마우스를 클릭하시오. 자, 요 정도 했습니다. 우리 채팅방을 좀 보고 싶은데. 자, 제 카페 오셔가지고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공부 시간 최소화 시켜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고 한 개도 안 놓쳤어요. 다 맞췄으니까 제가 다음 시험에서도 또 다 맞힐 거고 형법의 10번 문제는 재수로는 못 맞췄구나. 어쨌든 그거 하나 빼고요. 가능한 출제 범위 제가 다 맞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믿은 만큼 제가 그걸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학원에서 못 찍어도 패기감청 이런 거 제가 절대 안 놓치고 딱 맞춰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